안녕하세요. 오늘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분석으로 찾아왔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 제목부터가 외국인 매수세로 이틀 연속 상승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딱 오늘 시장의 핵심을 보여주는 제목이죠. 바로 그 점인데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외부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증시가 어떻게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지, 그 배경, 또 진짜 동력은 뭐였는지 이걸 파헤쳐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어떤 분야가 특히 주목받았고 또 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그 흥미로운 지점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 역시 외국인 투자자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발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한국 시장, 특히 특정 종목들을 사들였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네요.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전반적인 성과부터 확인해 보죠.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전일 대비 플러스 0.38%, 3,184.42포인트, 코스닥은 플러스 0.35% 올라서 796.81,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네요. 네, 이틀 연속 빨간불을 켰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부담 요인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이걸 이겨내고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게 좀 의외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거시적인 어떤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보다는 시장 내부의 개별적인 동력, 특히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이게 시장을 더 크게 좌우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외국인들 움직임 정말 대단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4,3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이틀 연속으로요. 네, 4,363억 원. 꽤 큰 금액이죠. 특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담는 모습이 아주 뚜렷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이런 대형 기술주,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했다는 건요, 지수 자체를 방어하고 또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 지수를 견인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시장 전체가 뭐 골고루 다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이런 분야에 자금이 확 쏠리는 이른바 차별화 장세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별화 장세. 네. 외국인들이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적어도 이 반도체 분야만큼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외국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자에 나섰는데 개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정반대였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도했거든요. 네, 맞아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363억 살 때 기관은 3,756억, 개인은 1,557억을 팔았죠. 코스닥도 비슷했고요. 외국인만 사고 나머지는 판셈이네요. 같은 시장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글쎄요. 이 상반된 매매 패턴은 각 투자 주체별로 시장을 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뭐 투자 기간 전략 같은 게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개인이나 기관은 최근 시장이 좀 반등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고요. 단기 차익 실현. 네, 반면에 외국인은 단기 변동성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판단하는 반도체 같은 특정 섹터, 이쪽에 성장 잠재력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위험 회피 심리하고 또 장기적인 성장 기대 심리가 시장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심리들이 공존하면서 약간 충돌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투자자들의 시각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증시 주변 자금 흐름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하죠. 투자자들이 주식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둔 돈, 그 고객 예탁금 있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2조 원 넘게 늘어서 68조 4천억 원을 넘었다고요? 네, 68조 4,730억 원. 하루 만에 2조 넘게 증가했어요. 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금이 들어오긴 했는데 개인들은 팔고 있었단 말이죠. 좀 헷갈리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네네. 당장 주식을 사진 않더라도 언제든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탄이라고 하죠. 그런 잠재적인 매수 대기 자금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실탄이 두둑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공격적인 매수로 이어지기보다는 약간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투자 시점을 기다리는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아, 일단 넣어두고 기회를 엿보는. 네. 혹은 뭐 외국인이 집중하는 분야와는 다른 투자 기회를 찾고 있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미수금은 소폭 줄었고 신용잔고는 약간 늘어나는 걸로 봐서 레버리지 투자는 아직 크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재적인 에너지는 쌓이고 있는데 아직 방향성은 좀 탐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복합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좀 살펴보죠. 네. 외국인 매수세가 이끈 반도체 외에도 눈에 띄는 분야들이 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반의 에너지가 특정 분야로 딱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 뚜렷했는데요. 몇 가지 핵심 테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호텔, 카지노, 여행주 이쪽이 강세를 보였어요. 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요? 네. 이건 곧 있을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는 기대감, 이게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죠. 아, 국경절 특수 기대감이군요. 네. 실제로 한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 한국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거고 호텔 실적도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거다. 이런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오, 전망이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오늘 8% 넘게 오르는 게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여행 관련주 말고 기술주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폴더블 폰이나 아이폰 관련주들이요. 맞습니다. 폴더블 폰하고 아이폰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는데요. 애플이 아이폰 폴드라는 이름으로 첫 폴더블 폰을 2026년에 내놓을 거다. 그리고 예상 출하량도 꽤 높게 잡았다. 이런 소식이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아, 애플 폴더블 폰 소식. 네. 시장의 큰 손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폴더블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 관련 부품 공급망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부품주들한테는 호재겠네요. 네. 거기다 다음 주에 아이폰 11 공개라는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서 투자 심리를 더 자극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파이nem텍 같은 부품주는 오늘 16% 이상 급정하면서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했죠. 야, 16%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기술주에게 나온 김에 MLCC 관련주 상승도 빼놓을 수가 없겠어요. 사막 콘덴서가 19% 넘게 올랐던데요. 네, MLCC,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 말씀이시죠? 이게 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필수적인 부품인데요. 네네. 최근에 AI 서버 투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자동차 전장화 추세, 그러니까 자동차에 전자부품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흐름 때문에 MLCC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 AI 서버랑 자동차 쪽 수요 증가 때문이군요. 네, 특히 고성능 서버나 전기차에는 더 비싸고 성능 좋은 고부가가치 MLCC가 훨씬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막 콘덴서가 오늘 19% 넘게 급등한 건 이런 업황 개선 기대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주와 함께 또 꾸준히 시장에 관심을 받는 분야가 제약, 바이오 쪽인데요. 이쪽은 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제약, 바이오 분야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요? 네, 일단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고요. 여기에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RNA 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5%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연평균 35%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폭발적인 성장세죠. 그리고 9월부터 쭉 이어지는 주요 암 학회들 있잖아요. 여기서 발표될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아, 학회 시즌이군요. 네. 그래서 IMBDX가 18% 넘게 오르고 GI 이노베이션도 14% 이상 오르는 등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신약 개발이나 기술 관련 호재가 맞물리면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반도체, 여행, IT 부품, 바이오 같이 성장 스토리가 뚜렷한 분야로 자금이 확 쏠리는 현상이 명확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아주 강했죠.
하지만 뭐 모든 테마가 다 좋았던 건 아닐 텐데요. 좀 주춤했던 분야들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오르는 테마가 있으면 또 쉬어가는 테마도 있기 마련이죠. 네. 어떤 쪽이 좀 부진했나요? 특히 최근에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로봇이나 AI 관련주들, 이쪽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동안 너무 뜨거웠으니까요. 그렇죠. 워낙 뜨거웠던 만큼 약간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일부 금융주도 약세를 보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최근에 좀 고조됐던 종전 기대감이 다소 좀 식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쪽은 기대감이 좀 꺾였군요. 네.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변수에 따른 기대감 변화 같은 것들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테마별 움직임 외에도 개별 기업들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좀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야죠. 전체 시장 흐름과는 또 다른 개별 기업의 동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오성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인 SK오션플랜트 지분 인수에 참여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 M&A 이슈군요. 네, M&A 이슈가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지면서 주가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린 대표적인 경우죠. 상한가까지 갔군요. 또 다른 사례는요? 또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미국 보험사랑 핵심 시스템 개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기업과의 계약이요? 대단하네요. 네, 이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당연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죠. M&A나 해외 수주 같은 이런 굵직한 뉴스 말고 기술 협력 소식도 주가를 움직인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FST 같은 경우인데요. 삼성전자란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핵심 부품이죠. EUV 펠리클. 이거 공급 단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17% 넘게 급등했습니다. 아, 삼성전자와의 협상 소식. 네. 이게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 핵심 기술 파트너십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로 해석되면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거죠.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기술력하고 협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개별 기업들 움직임을 보니까 M&A, 해외 계약, 기술 개발 협력, 심지어 뭐 경영진의 결정까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주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거시적인 흐름, 그러니까 숲을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개별 기업들이 가진 고유한 성장 스토리나 모멘텀, 즉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투자 분석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시장이 바로 이런 다양한 동력들이 어떻게 주가로 나타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9월 3일 국내 증시는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라는 분명한 외국인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아주 강력한 매수세,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이에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힘, 그리고 그 배경에는 호텔 카지노 같은 니오폰인 기대감, 또 MLCC나 폴더블폰 같은 기술 성장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신약 기대감, 이런 특정 성장 테마로 자금이 쏠리는 차별화 장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로봇이나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객 예탁금이 2조 원 이상 크게 늘어난 점, 이것도 주목할 만하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장 주변의 잠재적인 매수 대기 자금, 즉 실탄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오늘의 시장은 거시적인 악재보다는 개별적인 성장 동력과 수급 요인, 특히 외국인의 선택과 집중, 이게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 더 강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명확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결국 시장의 숫자들이 움직이는 배경에는 단순히 뭐 차가운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관광객을 기다리는 기대감이라든지 애플 신제품에 대한 설렘, AI나 전기차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믿음,
또 질병 극복을 위한 노력 같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와 기대감이 녹아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얽혀서 시장을 만드는 거죠.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시면서 당신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셨나요? 이런 다양한 동력들 속에서 또 어떤 기회를 포착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여준 이 강력한 매수세, 특히 반도체 같은 특정 섹터에 대한 그 집중적인 투자는요, 과연 단순히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반짝 효과일까요?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그들이 한국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에 대해서 장기적인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신호일까요? 외국인의 이 선택이 앞으로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읽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분석의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와 통찰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